네, 이번에는 라미시 2회차 해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미시는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해설 영상을 담당하게 돼서 2회차 다음에 3회차까지 원장 선생님이랑 함께 할 거니까 이번 2회차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객관식 유형들 중에서 포인트가 될 만한 유형들 여러 문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또 서술형 훈련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좀 문제를 작성을 해봤어요. 8번 문항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줘요. 네, 선생님은 이런 문항을 풀 때 우리 친구들한테 어디다가 밑줄을 치라고 하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k-2의 x제곱 여기다가 밑줄을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x제곱항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x제곱이 없어지면 2차 방정식이 아닌 거야. 2차식이 아닌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밑줄 치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k는 당연히 2가 될 수 없다라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잖아? 문제를 읽었는데 얘를 놓치잖아? 그러면 K는 2가 되는 수까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K가 2가 된 순간 X제곱이 사라지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K는 2가 아니다 라고 두고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 자리에 2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에서 한근이 X는 1이었습니다. 우리 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무조건 대입이에요, 대입. 우리 라미시 1회차에 4번 문항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유형이 나왔었거든요. 그 이유는 공통수학 1에서 1학기 중간고사 공부하는 고등학교 1학년 언니 오빠들도 이런 문항들 많이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자리에 1을 집어넣게 되면 k-2라고 하는 식 더하기 k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6k 플러스 5는 0을 만족하면 된다. 자, 그럼 우린 처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공부했지만 지금은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k제곱 올 것이고요. k랑 마이너스 6k 해서 마이너스 5k 오면서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 더해서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6은 0이다. 그럼 이때 인수분해가 되는 예쁜 모양이기 때문에 k-2, k-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k는 2 또는 3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초장에 K는 2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문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2를 제껴야 된다. 이런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K가 2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푼 친구들은 다 손들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K가 2개인데요?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됐을까? 혼났지 나한테. 그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읽을 때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3이라는 것을 알았고 K 자리에 3을 다시 집어넣어서 원래 오리지널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 자리에 3 집어넣게 됐을 때 X제곱 따라올 거고요. K 자리에 3 집어넣었을 때 9 더하기 3이니까 12X 그리고 K 자리에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8에다가 5를 빼니까 마이너스 13은 0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정식. 그러니까 정확한 방정식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쵸? 근데 문제에서 또 다른 한근도 궁금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을 통해서 x 플러스 13,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하여서 또 다른 한근 x는 a라고 하는 값을 마이너스 13으로 찾을 수가 있겠다. 문제 최종적으로 물어본 것은 A랑 K를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 더하기 K의 값은 우리 A는 마이너스 13으로 구해놨어요. 그죠? K는 3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10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문항들 되게 좋아해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항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을 토대로 응용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야. 그런데 x라는 문자가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x제곱하기 사라지면 안 된다. 이걸 자연스럽게 생각의 흐름으로 가져가는 거 우리 이런 거 훈련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볼게요. 9번 문항이요. 9번 문항을 설명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9번 문항을 할까, 10번 문항을 할까. 우리 10번 문항도 뭐였냐면 지면으로부터 쏘아 올린 물체의 높이 이런 문제 많이 만났었잖아. 근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맨날 질문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식이 그대로 높이식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고 여기서 말하는 물바지의 높이를 얘기하는 그것이 어떤 미지수를 두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되게 쉬운 문항이거든. 문제 속에서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시험 속에서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폭이 50cm인 여기 50cm라고 나와 있어요. 철판의 양쪽을 같은 높이만큼 이렇게 직각으로 접어 올렸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같은 높이만큼이니까 너희들은 여기에다가 미지수 x를 둘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문제에서 그 높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312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의 넓이 있죠, 여러분? 요 부분의 넓이가 312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이걸 그대로 식으로 세우면 되잖아. 근데 애들이 선생님 여기가 x면 여기 y 아닌가요?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을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럼 이제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한번 데려와 볼게요. 그럼 얘들아, 여기는 누가 봐도 문제에서 50이라고 줬어요. 50. 그리고 난 여기를 x라고 했어요. x. 맞아요? 근데 미안해.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렸네. 그럼 50 곱하기 x잖아. sorry. 여기가 50이 아니라 요 전체가 50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봐요. 선생님도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면 이런 실수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50cm가 요 전체 길이였는데 그 중에 x만큼 이렇게 접었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여기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50-2x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나는요, 요 색칠되어 있는 직사각형,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312다라는 것을 놓고 식을 세울 거예요. 가로의 길이가 50-2x였고요. 세로의 길이가 x였습니다. 그것이 312였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0x 그리고 마이너스 312는 0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얘들아, 요거 여기로 좀 데려와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는 센스가 필요하죠. 왜냐면 최고차항 개수를 음수로 데리고 다니면서 문제 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5x 그리고 플러스 1은 2, 2, 50, 2, 60. 아,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얘들아. 근데 이거 인수분해 안 한다. 알겠지? 인수분해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해서 물바지 높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0까지 써놓고 나서 선생님 그 다음에 안 돼요 라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선생님 혼난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인수분해 하세요. 자, 그 다음 13번 갑니다. f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이제 요게 2차 함수래, 2차 함수. 선생님이 요 문항을 데려왔던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fx라고 나와 있을 때 요 x가 다 똑같은 x야. 알았지? 그럼 그 x가 0이 됐다라는 얘기는 x자리에 0을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 뜻이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다. 요거를 캐치하세요. 그럼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fx는 함수값이니까. 그럼 f0은 x자리에 0 넣고 x자리에 0 넣어서 c만 나올 것인데 그것이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첫 번째 관계식이 확인이 돼요. 그럼 두 번째 관계식은 자연스럽게 x자리에 2를 집어넣게 되겠지. x자리에 2를 집어넣게 되면 얘들아 2 집어넣으면 4, 2, 8 2b 그리고 c는 마이너스 5로 내가 구해놨고 그것이 9였으면 좋겠다. 그럼 이것이 두 번째 관계식입니다. 야, 그러면 얘들아 요거 계산이 가능해요. 2b 더하기 3은 9거든요. 그럼 b는 얼마냐면요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fx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죠. 2x 제곱이었고요. 나는 b는 3이라고 구해놨어요. 3x였고요. c는 마이너스 5라고 구해놨습니다. 결론, f1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f1은 다른 말로 뭐야? x가 1일 때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x가 1일 때의 y좌표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x자리에 1을 집어넣게 되면 2 더하기 3 빼기 5가 되면서 정답은 0이었어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유는 제발 이 맥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fx가 함수값, 즉 y 좌표값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다른 뜻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항을 데려와 봤어요. 칠판 한번 지웠다가 마지막 한 문항 하고 서술형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항이고요. y는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y는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의 그래프를 1, 2, 3, 4, 5번 중에 골라라. 이런 문항이에요.
자, 1회차에도 선생님 얘기를 했었다. 뭐냐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에 따라서 A라고 하는, 즉 X제곱의 개수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었고, Y절편의 위치에 따라서 C라고 하는 것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 하나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X 앞에 들어있는 요 개수 있죠, 개수. 요 개수가 축의 위치를 판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문항이어서 선생님이 또 한 번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얘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 그럼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차항 X제곱의 개수가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부호는 양수였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말고 미안해. C부터 가볼게요. Y절편은 C의 형태였는데 우리 Y절편의 위치가 요 그래프상에서는 X축보다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C라고 하는 Y좌표의 값은 0보다 작은 것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축의 위치였잖아. 축의 위치. 얘들아, 우리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A와 B의 부호에 따라서 같으면 요쪽에 축이 존재하고 다르면 요쪽에 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음수잖아요. 음수. 그래서 축의 위치로 이제 판단을 할 건데 중요한 건 이번엔 플러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였다. 그럼 얘들아, 축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 이 그래프가. 축이 그럼 여기 있으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이해됐어? B 자리에 마이너스 B가 왔으니까. 그럼 얘가 요렇게 플러스로 이미 바뀔 거고 축의 위치가 Y축의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2A분의 B가 음수라는 소리니까 A는 양수였어요. B는 그럼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해, 이게. 그래서 플러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가 X의 개수였다라는 것을 좀 염두하시고. 그럼 이제 나는 알았어요. C는 음수였고요. 플러스 B는 음수였고요. 플러스 A는 양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래프 개형 파악을 한번 해볼 건데, 얘들아, 빼기 플러스 이거는 우리끼리 용어야. 서술형 풀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음수면 0보다 작다, 양수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그릴 것이냐?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이고 Y절편이 양수입니다. 그럼 위로 볼록이고 Y절편 양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지?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체크하냐? 최고차항의 개수와 X의 개수의 부호가 같습니다. 부호가 같으면 여기에 축이 있다는 거예요. 같으면.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이 최고차항의 개수와 A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같으면 Y축의 왼쪽에 축이 존재하고 다르면 Y축의 오른쪽에 축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가르치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위로 볼록이면서 Y절편 양수여야 하고 축의 위치는 Y축의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게 되면 1번이 정답이었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19번 평행이동과 관련된 문항인데 문제 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있었는데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할 겁니다. 얘가 평행이동한 식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반형으로 두고 평행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평행이동에 대한 형태가 언급이 되어 있어서 19번 문항까지 선생님이 데려왔어요. 자, 그래서 너는 y는 일단 표준형으로 바꿀 건데요. 표준형 바꿀 때가 바로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1회차 때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두 가지의 항만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쓰는 거야. 그럼 x제곱 보시고 마이너스 3x가 분배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x까지만 쓴다고. 플러스 2분의 1 안 데려온다고. 여러 번 데려오면 계산 실수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두 개 항만 가지고 쓰자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여기 반띵의 제곱이 온다고 배웠어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오니까 플러스 9가 될 거고 여기서 닫아주세요. 선생님 2분의 1 왜 안 넣어요? 넣지 말라니까. 2분의 1 넣으면 또 헷갈려. 2분의 1은 뒤로 빼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나는 2분의 9를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9를 다시 한번 빼주시고 뒤에 안 썼던 플러스 2분의 1을 여기다가 작성하면 게임 끝나요. 그럼 정리합시다. 너를 표준형으로 바꿨습니다. 2분의 1에 x-3의 제곱으로 마이너스 2분의 8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8 4로 정리할게요. 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여기서 이제 썼던 거 그대로 다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하겠습니다. 그럼 평행이동 할 때는 폭이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하시고 x-3 쓰고 마이너스 4까지 쓴 다음에 내가 이 칸을 왜 떼어놨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플러스 1 되는 거야. 그치?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어? 뒤에 플러스 3만큼 붙는 거야. 선생님 얘는 왜 플러스 그대로 쓰는데 얘는 왜 부호가 바뀌어요? 항등식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자, 그럼 얘들아 요 식을 정리하면 y는 2분의 1에 x-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평행이동한 식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평행이동한 식이 몇 컴마 몇을 지난다고 얘기했냐면 4,K를 지나요. 4,K 지나. 그럼 얘들아 우리가 함수 문제 풀 때 지난다 혹은 그래프 위에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대입해서 문제 풉니다. 저도 대입하겠습니다. Y 자리에 K 집어넣어요. X 자리에 2 집어넣어요. 그럼 X 자리에 미안해요. 4 집어넣어요. 그럼 2가 나오니까 2는 4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2 빼기 1이 되면서 K의 값은 1이었어요. 정답은 1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쉬웠죠, 그죠?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식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선생님 서술형 문제 칠판 지웠다가 서술형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2회차 서술형 문항은 선생님이 봤을 땐 꽤 쉬웠어요. 꽤 쉬웠고 요건 이제 다 풀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21번 서술형 1번 문항이었는데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요때 한 근을 요곳에 한 근을 a라고 할 거네. 그럼 얘들아 근이 주어졌을 때 뭐 한다? 대입한다. 그럼 나는 첫 번째 관계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첫 번째 관계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계식 가볼 건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줘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두 번째 2차 방정식에 한 근을 b라고 줍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2차 방정식에 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근을 대입하는 수밖에 없고 b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3은 0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럼 첫 번째 관계식과 두 번째 관계식을 확인해 놓고 문제 마지막 문장을 봐볼 거예요. 그랬을 때 2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b의 값이 궁금해. 이런 얘기야? 야, 그러면 너무 쉽죠. 모양이 이미 다 나왔어요. 지금 내가 b제곱 마이너스 4b, b제곱 마이너스 4b 맞거든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3이 이항하게 되면 얘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플러스 3인 거예요, 여기가. 그럼 얘는 뭡니까? 2로 묶어내는 센스가 필요하지. a제곱 마이너스 2a로 묶었는데 a제곱 마이너스 2a는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1이에요? 얘 이항되니까요. 아, 그럼 얘가 결국에 뭐야? 2 곱하기 1 더하기 3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5라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서술형으로 어떻게 써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써내려가면 돼요. x는 a였기 때문에 뭐 대입이라는 이런 단어 하나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겠지. 단어 하나만 추가해주면 끝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이번엔 22번 서술형 2번 문항 가볼 건데 여기 바로 밑에다가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근이 있어요. 어떤 두 근이 있냐면 마이너스 5분의 1과 2분의 1이 두 근이에요 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x제곱 최고창의 개수가 1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때 2차 방정식 구해줘? 라고 얘기했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아직 3학년 1학기 과정 요번에 공부할 때 근과계수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과계수의 관계를 그 교과 과정에 교과서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고 학교 선생님에 따라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었고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원리 원칙대로 갑니다. 내가 이렇게 근을 구했다라는 것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맞아요?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x제곱인데 나는 x제곱의 개수가 10이래. 그럼 거기다 10을 곱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얘들아 10을 곱하게 되면 x제곱 그리고
플러스 5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10분의 몇이냐? 10분의 2 마이너스 10분의 5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4 10분의 2 10분의 5 10분의 3 쏘리 그리고 마이너스 10분의 1은 0 이렇게 되겠다. 10분의 3 마이너스 10분의 3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0분의 5 10분의 2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꼭 확인하는 작업 불안하면 확인하는 작업이 꼭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요? 분배 법칙 써서 정리하시면 게임 끝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 B, C를 모두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A, B, C가 뭘 의미했냐면 A, B, C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는 10이었고 정답이라고 하지 말고 풀이 과정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돼. A는 10이고 B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이다. 반드시 이게 추가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2번 서술형 문항 두 번째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서술형 문항 23번, 24번, 25번 이렇게 있는데 24번은 얘들아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거예요. 일반형을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거라서 24번 문항 먼저 설명을 좀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었는데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가 1번이었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가 2번이었고 추계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돼. 그리고 y는 아까도 얘기했어.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선 3으로 끄집어내서 x제곱 마이너스 2x 요 두 개의 항만 필요하다 그랬죠? 너 반띵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플러스 3을 내가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3을 써주시고 뒤에 플러스 4는 그냥 그대로 그 자리 유지하는 거야. 4까지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가지 말자고. 알겠죠? 그럼 얘들아 요식이 표준형의 식으로 바꿔지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된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럼 2번은 뭐래? 2번은 꼭지점의 좌표가 궁금해? 1,1이지. 그럼 3번은 뭐야? 3번은? 추계방정식이 궁금해? 꼭지점의 x좌표가 추계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 얘들아 추계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쓴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틀렸어요. 되게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쓴 친구들 몇 명 있었어. 이거 틀렸어요. 추계방정식은 반드시 x는 뭐 이런 걸로 나타내야 됩니다. 요거 매우 중요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24번 문항 마무리합니다. 25번 문항도 여기다가 바로 쓰고 마지막 24번은 요 옆에다가 그래프 그리면서 가볼게요. 23번은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 있었는데 요 그래프가 0,3, 1,0, 마이너스 1,4를 지난다. 야 너무 쉽잖아. 3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지난다라고 하면 무조건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것도 1번 C의 값 그리고 함수값 함수식 구해줘. 얘들아 0,3만 보면은 딱 C가 3이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0,3을 지남으로 C는 3이다. 이렇게 쓰면 100점짜리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이제 2차 함수식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짓을 하느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라고 두고 1,0 마이너스 1,4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을 대입하면 0은 a 더하기 b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첫 번째 관계식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거 대입하면 4는 a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두 번째 관계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1과 2를 연립하면 요 문장이 들어가야 돼 얘들아. 서술형이잖아. 연립하면 어떻게 할까? 가간법 쓰자. 덧셈 할게요. 그럼 없어질 거 없어지고 4는 2a 더하기 6 아닙니까?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죠?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2차 함수식 끝.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하면 게임 끝. 너무 쉽죠, 그죠? 자, 마지막 라스트 23번 그래프 한번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많이 만났던 문제입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a라고 할 거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bc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bc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해볼 건데요. bc는 x축과의 교점이니까 x절편, 즉 y에 0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는 예쁜 모양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서술형이니까 임으로 점 B는 마이너스 2,0, 점 C는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하면 또 반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여기가 4인 거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럼 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로 또 완전 제곱식 진행해요. 두 개만 필요하다 그랬어요. 두 개 진행하시고 플러스 1 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1 올 거고 플러스 8 뒤에 똑같은 거 작성하면 게임 끝. 그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9 아니냐고. 그죠? 그러면 꼭지점 점 A의 좌표는 1,9입니다. 또 여기가 1,9였다.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밑변이야. 밑변 얼마야?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6. 여기가 높이야. 높이 얼마야? 9. 그래서 정답은 27이었다. 정답은 27.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회차보다는 난이도는 좀 쉬웠던 것으로, 평이했던 것으로 선생님은 평가가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2차 함수의 문제를 풀 때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부분과 아예 똑같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강조하지만 문제를 처음부터 꼼꼼히 읽었을 때 문제 속에서 주어지지 않는 조건들을 파악하는 유형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부분들만 계속 중학교 때 훈련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성적을 얻는 데에 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라미시 중3 1학기 기말 2회차 이렇게 해설 영상 마무리하고 이제 또 3회차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